안녕하십니까, 부사장입니다. 최근 몇 개월간 견적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이례적인 견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요청하시는 견적 사양이 CPU가 64스레드, 그 다음에 메모리는 32기가, 그래픽카드는 GT730 이런 거 넣어가지고 구성해서 200만원 안쪽으로 이렇게 새 제품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꽤 많았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도대체 새 제품으로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 타업체에서 그렇게 팔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일한 사양을 좀 맞춰달라고 하시는데 CPU 모델명이라든지 메인보드 모델명을 요구하면 잘 모르겠다 하시고 이 조건에만 맞는 걸 좀 가격만 알려달라 하시는데, 제가 아는 CPU들 중에서 일단 뭐 제온이라든지 스레드리퍼 쪽은 빼고 제외하더라도 라이젠이나 PC 쪽만 가더라도 16코어 32스레드가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새 제품으로 200만원 안쪽에 맞춘다? 64스레드를.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용도가 뭐냐면 다들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파이코인이라는 채우기에 사용하는 사양인데, 이 파이코인 특징상 CPU를 이용해서 채굴을 하기 때문에 스레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되는 노드율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해요. 저도 모릅니다, 잘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옛날에 한때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 채굴을 많이 했는데, Gcash라든지 이런 것 좀 했는데, 그리고 채굴기도 좀 제법 팔았고요. 근데 이 파이코인에 대한 건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더더 얘기로만 전달 드리는 건데, 그런 이 파이콘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CPU 스레드가 많아야 되고, 가장 많이 쓰는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이 선호하는 스레드가 64스레드를 선호를 하신대요. 근데 이걸 새 걸로 맞춘다? 진짜 200만원에 답도 없거든요. 절대 못 맞추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자 파이코인 하신 분들한테 아직도 저희 채굴장을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서 보니까 대부분 중고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CPU는 제논 CPU를 사용하고, 예전 4세대 2683V4라는 제논 16코어짜리 제논 CPU를 2개를 박아서 사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사양을 맞춰서 200만원 정도에서 중국 알리나 이런 데서 PC 부품들을 구입해서 200만원 안쪽에서 판매를 한대요. 근데 들어가는 부품들이 가만 보니까 중국 알리 쪽 검색해 보니까 60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몇 배 장사입니까? 3배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4배나 3배. 야, 이런 주고 이걸 구입을 하시나 싶은 생각에, 저 오늘 요번에 영상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일반인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견적 의뢰하시기 전에 제 영상 보시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라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케이스 컴퓨터고요. 알리빨 32코어 64스레드 제품이고, 램 64기가, DDR3 64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로 파이코인 체인 노드용 PC로 다 사용하는 아주 좋은 가성비 있는 제품이고요. 들어간 비용은 알리에서 부품 구하는 거는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객님한테 요런 경로로 구입을 하시라고, 직접 구입을 하시라고 했고, 나머지 연장 파워, 케이스, SSD, 그래픽카드 요 4가지는 제 쪽에서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CPU, 메인보드, 그 다음에 메모리 요 3개는 알리에서 직접 구입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얼마에 구입하셨다는 건 모릅니다. 그 대충 가격이 CPU, 메인보드, 메모리 요 3가지를 합쳐서 2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신품으로 구입하신 건 그래픽카드, 그 다음에 파워, 케이스, CPU 쿨러, SSD 요 5가지는 합쳐가지고 한 42만원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총 다 해서 공인비 제외하고 62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주 개꿀 아닙니까? 200만원짜리를 갖다가 60에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말인즉슨 60짜리를 갖다가 200에 팔아먹었다는 얘기거든요. 뭐 사후가 업체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사후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시고 사용하시는 데는
좋지만은 그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이 영상 보시고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품 선정하기까지 어느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품 소개 영상으로 들어가고 부품 구입하는 것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부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메인보드입니다. CPU하고 메인보드, 멤버리 한 세트로 이렇게 구입이 된 제품이고요. 이거는 국내에서는 지금 구하기는 좀 어렵고 가격이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알리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CPU는 4세대 제온 CPU고요. ES2683V4 제품입니다. 16코어짜리 두 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16코어짜리 두 발. 스레드가 작동되기 때문에 총 64스레드. 메모리는 ECC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마킹 같은 게 있는 게 전혀 없어요. DDR3로 알고 있는데 마킹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보드도 이것도 X99 메인보드고요. 듀얼 메인보드입니다. 듀얼보드입니다. 듀얼보드 제품이고 CPU를 두 개를 장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하실 때 알리에서 X99로 검색하시게 되면 여러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고르는 팁은 가급적이면 보기에 깔끔하고 좀 이쁘게 단정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구입을 하십시오.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옵션들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픽카드 쪽에 스틸 아머가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원부라든지, 그 다음에 보드 기판이 깔끔한 모양들, 그 다음에 디버그 LED 등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상당히 좀 괜찮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색깔이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좀 예전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피하고 이런 제품들 구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X99 MD8 되어 있습니다. MD8. 꼭 요거 사셔도 되고요. 아니 다른 거 구입하셔도 되거든요. 메모리는 제가 뭔지 모르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CPU 2개, 메인보드 하나, 메모리 8기가짜리가 4개 해가지고 총 32기가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이게 한 25만원인가 2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알리 요거 한번 제가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사진 띄워드릴게요. 메인보드하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뭐 좋은 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화면 출력용으로 쓰시면 되고, 요거는 GT730입니다. 이게 또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싼 감이 있습니다. 5만원 정도 하는데 얘 하나 박아 놓으시면 화면 출력용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코인 채굴이라는 게 GPU 채굴이 아니라 CPU 채굴이거든요. 그래서 CPU 쪽에 최대한 스레드가 많은 제품을 박아주는 게 아무래도 노드가 걸렸을 때 좀 더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최대한 스레드가 많은 제품 CPU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래픽카드는 그냥 뭐 굴러다니는 730 하나 있으면 꽂아 주시면 될 겁니다. SSD는 이것도 뭐 용량이 200기가 정도면 충분한데, 요즘 SSD가 200기가짜리가 잘 없죠. 그런데 이제 뭐 대부분 200기가짜리 있는 것들을 보면 DRAM 리스 제품이거나 아니면 좀 덧보잡 제품들, 그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이고 오래가게 하기 위해서 DRAM이 있는 제품 중에서 인지도가 좀 있는 걸 좀 끼워주는 게 장시간 켜놓는 컴퓨터에 올바른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골라드린 거는 500기가 중에 유일하게 지금 솔리다인 제품이 유통이 되고 있어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싼 게 이제 그 키오시아에서 G2라는 제품이 있는데, 얘 500기가짜리가 59,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 제품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좀 더 신뢰감 있는 제품으로 하기 위해서 솔리다인 제품을 샀습니다. 파워는 얘네 둘이 CPU 두 개가 전기체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가기 위해서 700W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용량 차이가 700이나 800이나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800으로 세팅했고요. 마이크로닉스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 다음 쿨러는 요거 아이스락 MA410이라는 제품인데 마이크로닉스에서 출시한 제품입니다. 뭐 어떤 제품을 꽂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2만원짜리 정도 120mm 타워형 쿨러를 하나 선택해서 달아주시게 되면 발열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요거는 CPU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선택을 하실 때
보드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보드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꽉 차죠. 듀얼보드 특성상 가로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에 그 마운트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돼야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요즘 출시되는 케이스들을 보면 최근에 출시된 케이스들은 측면에 펜을 달 수 있게끔 해놔서 측면에 그 스탠드 오프를 달 수 없게끔 자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드 케이스들은 다 제외를 하고 옛날 케이스 중에서 좀 찾아보다가 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배선을 잡아놓을 수 있는 홀 이런 식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잘 없더라고요. 이제 다 단종이 되고 하필이면 이제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재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하필 이런 타입이 있어가지고 요걸 하나 잡아뒀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선택하시면 장착하시는데 메인보드 장착하시는데 전혀 문제없이 장착이 가능할 겁니다. 메모리는 장착하실 때 분명히 4개를 장착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4채널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번에 4세트가 고쳐야지만 됩니다. 우리 일반 PC는 2채널이지 않습니까? 듀얼 채널이기 때문에 2개를 쌍으로 꽂는데 서버급 보드들은 4개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개를 꽂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구입을 하시기 바라고요. 중국에서 넓으면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하나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품 설명 이 정도로 하고 조립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케이스가 내세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조립 영상은 기본적으로 부품 조립만 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케이스에서 선정리한 거나 이런 것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케이스도 지금 출시된 지가 한 2년 정도 된 제품이라서 요즘 유행이 맞지는 않은 제품입니다. 단지 이제 보드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이 케이스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겁니다. 마 410이네. 마 410. 마 410? 경상도용 버전. 마 410. 경상도 버전이. 내가 410이다! 구입 당시에 같이 따라온 쿨러 브라켓은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이걸 왜 달아둔지 모르겠는데 쿨러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거는 제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쿨러 마 410에 보시게 되면 2011용이 있죠. 이렇게 CPU 소켓이 2011이기 때문에 2011용 브라켓을 장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브라켓 또 2011이 되어 있습니다. 마운트 말고 브라켓입니다. 브라켓. 쿨러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보시고 맞춰가지고 쿨러 방향하고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요리 들어가니까 나사가 이쪽 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이렇게 작업됐고요. 나머지 한쪽도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개가 맞아요? 아닌데? 이렇게 되구나. 잘못했구나. 저도 이런 거 오래간만에 해서 몰라요. 헷갈려 죽겠어요. 이해해주세요. 방향이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 잘 들어가네. 이 생각 좀 빡빡하게 안 들어가더라. 미국에 공장 짓고 있잖아요. 미국으로 가야 돼. 딴 데로 튀어야 돼. 이제 끝났어,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 갈 거면. 미국 가 비자를 안 내주는데. 불법으로. 가까운 일본에도 가야 되겠다. 미수가 뒤통수 좀 그만 나고 나와봐봐. 앞에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선은 위로 넘기면 보기 싫으니까 돌려서 저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시고 쿨러를 다 달았으면 SSD는 방열판 하나 작업해 주시면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방열판 하나 달아줄게요. 나오는 부분은 자르시고 SSD에 붙여주시면 마지막으로 고무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메인보드 세팅 완료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결코 노드용 파이코인 채굴용 노드 PC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이렇게 조립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면 60만에서 70만에서 사이에 본체를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뭐 판매하는 저 업체들 보면 뭐 AS 같은 것도 포함하면 그 비용이 뭐 높다고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150에서 뭐 200 정도 이렇게 사이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까지 주실 필요 없이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먼저 케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깔끔하게 정리했다. 자, 요 보드를 선택할 때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보드의 전면 패널 단자 위치가 보드 상단부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쪽 파워 커넥터도 위쪽에 존재합니다. 24핀 위쪽에 존재하고 8핀도 위쪽에 두 개가 존재합니다. 위쪽 상단 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조립하실 때 참고해서 위쪽 라인이나 이렇게 위에 구멍이 있는 케이스를 고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8핀 CPU 보조 파워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CPU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위치가 보시면 양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파워를 선택하실 때는 8핀 보조 파워가 두 개가 되는, 그러니까 두 가닥이 나오는 제품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용량은 700이든 800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세요. 제가 한 개 실수를 했습니다. 마이크로닉스 800W짜리 제품이 CPU 보조 파워인 8핀짜리가 당연히 두 개가 제공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걸 미처 확인을 당연히 두 개 있을 거라 생각하고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막상 까보니까 라인이 한 개라서 조립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조립은 여기까지 하고 파워를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뒤져보니까 이 제품 마이크로닉스 800W하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8핀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건 세고탭 제품이 지금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고탭 850W 풀 모듈로 골드 등급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다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morrow. 짠. 파워가 도착했습니다. 변경한 파워는 세고탭 제품이고요. GM850W 제품입니다. 850W짜리 골드 등급 풀 모듈러 제품이고 이 등급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꾼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CPU 보조 파워인 8핀이 한 개만 있어가지고 두 개 있는 제품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얘가 제일 저렴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 기존 제품하고 가격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골라내고 필요한 것만. 이거는 그래픽카드 필요 없습니다. SATA 한 개가 필요하겠죠. 허브에 들어가야 되니까 SATA 한 개, 이거 메인 전원선 한 개, TVH PWR 필요 없습니다. 파워 2개, 여기 필요합니다. 총 한두 셋, 4개, 4가지가 필요하고요. 바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바로 파워 장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슝슝. 장착. 비켜라. 너는 그 앉아서 뭐하니? 회전 목마타니? 컴퓨터를 만드실 때 선정리는 그냥 생각 안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파워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상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선이 잘려갈란가 모르겠습니다. 한 개를 들어가고 선정리 같은 거는 뭐 집에서 보시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선정리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가겠어요? 저까지 가능하는데 짧겠는데? 짧은데 연장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샤핀 같은 경우에는 선이 짧네요. 이 가운데 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가기에는 좀 선이 짧아서 연장선 하나 들어가고 여기로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들어가나? 올라가 볼까요? 됐다. 오케이. 얘는 밑으로 빼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하시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선만 연결하시고 뒤에는 그냥 뚜껑 덮으시면 되고요. 저는 돈 받고 일하는 거니까 뒤에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은 끝났습니다. 그래픽카드 한 개만 설치하면 되는데, 그래픽카드야 뭐 그냥 타닥 꽂기만 그냥 끝나는 거니까 별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설명해 드리자면 보드를 조립해서 파워하고 선 연결하는 게 가장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인보드가 특이한 메인보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워에서 지원되는 선들이 길이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개수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파워도 저희도 지금 앞에 영상에서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처음에 세팅하려 했던 파워가 커넥터 부족으로 인해서 파워 교체를 진행했고, 이런 부분들은 이 노드 PC를 만들 때 가장 헛걸음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구입하신 메인보드가 듀얼 파워를 지원하는 부분인지, 이렇게 두 개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두 개가 있더라도 한 곳에서 같이 모여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파악을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커넥터 위치도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는 다 측면에 이렇게 구조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렉에 들어가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이드 위쪽에 이게 있습니다. PC와는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과를 하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PC 꾸미실 때 꼭 반영을 해서 부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픽카드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GT730을 쓰셔도 되고, 그 위에 급 같은 거 집에 굴러다니는 거 있으시면 하나 꽂으시면 될 겁니다. 오늘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쿨러 같은 거, 이런 것도 듀얼 타워로 구성을 꼭 하시는 게 맞고, 좀 성능이 낮은 걸 꽂는 것보다는 쿨러가 이게 얼마 안 하니까 가급적이면 120mm 이상 되는 그런 제품들로 쿨러를 구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세팅하시는 거는 반드시 4개가 한 세트로 세팅을 해야 된다. 요즘 꼭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세팅하시면 노드용 PC는 작업이 전부 다 끝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꼭 만들어 보시고요. 굳이 뭐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제품들을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파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피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일 겁니다. GT730입니다. 바이오스 진입을 하시게 되면 일단 윈도우를 깔기 전에 설정을 해야 될 건 크게 없습니다. 일단 날짜만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바꿔주신 다음에 윈도우 USB, 부팅 USB 꽂으시고 부팅해서 윈도우 설치하시면 됩니다. 바이오스 설정은 건질 게 없습니다. 그럼 윈도우 설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거 노드용 파이코인 채굴기 PC를 조립하는 방법을 좀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어려운 점이 없으니까 영상 보시고 부품들 구입을 하셔가지고 직접 조립을 한번 해보시면 아주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세팅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윈도우만 깔 수 있으면 손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램, 노드용 프로그램, 채굴 프로그램을 까시는 거는 어차피 뭐 해당 코인을 갖다가 다루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굳이 120만원, 작게는 120만원, 크게는 200만원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제품들을 사셔가지고 향후 사후 서비스를 갖다가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뭐 나쁜 금액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간. 그렇지만 들어가는 부품들이 신품은 아니고요. 거기서 만드는 것도 어차피 중국발 알리 제품을 이용하셔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 부품들도 대부분 중고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 AS를 보장해 주는 거지 제품 부품에 대한 AS가 남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 PC를 갖다가 직접 꾸미시는 거나 그쪽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비용은 2배 내지 3배, 많게는 4배까지도 비용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한테 어울리는 맞는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 선택을 하셔가지고 채굴기를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유익한 정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